그러니까 내가 고펀드미를 만들었고 그걸 네가 종신형을 받은 제이에게 보냈잖아.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웃긴 재판이야. 우리는 지금 레클리스 벤 슈나이더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강타한 화제에 도난당한 레고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그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형사 고발과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Law and Crime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의 날이 곧 온다는 걸 아셨나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모든 아버지들을 위한 완벽한 선물을 찾고 계시다면 셰프 IQ 센스 스마트 고기 온도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 없는 레스토랑 수준 요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숙련된 그릴 마스터이든 아니면 이번 여름에 그냥 스테이크를 구워보려는 분이든 이 스마트 온도계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더 이상 고기를 너무 익힐 일도 없고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라는 고민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셰프 IQ는 고기가 언제 완벽하게 익었는지 모든 단계에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무선 프로브를 꽂고 원하는 설정을 선택한 다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앱 알림을 기다리는 동안 그릴 옆에 있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조리기구에서 사용 가능하며 프라임립부터 닭날개, 연어 등 모든 단백질 요리에 적합합니다. 이번 아버지의 날에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나이 장난 아닙니다. chefik.com에서 코드 sidebar 입력 시 전 제품 40% 할인됩니다. 최근 2주간 온라인에서 이 장면 클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방금 이 주제로 사이드바를 했습니다. 유튜버가 수갑을 차고 경찰에 급습이 있었고 레고를 둘러싼 분쟁이 어쩌다 보니 스토킹 혐의까지 얽혔습니다. 검열된 바디캠 영상도 있고 GoFundMe에서는 40만 달러가 넘게 모금됐습니다. 그 유튜버는 벤자민 슈나이더입니다. 그는 레클리스 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죠. 구독자가 거의 100만 명에 달합니다. 그의 컨텐츠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부패한 조직이나 컬트, 유령의 집, 문제 청소년 시설 같은 곳을 파헤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세상에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범죄 사건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는 분명히 법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폐쇄합니다. 저널리스트란 말보단 유튜버가 맞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메일로 이야기를 보내면 저는 직접 찾아갑니다. 대개 부패한 조직들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고 저만의 차별점은 단순 보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들을 막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최근 표적은 Bricks and Mini Pigs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외고 재판매 체인으로 본사는 유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걸에 사는 한 가족, 아버지와 아들은 약 20만 달러 상당의 방대한 스타워즈 레고 컬렉션, 수백 개 박스 세트와 수천 개 희귀 미니 피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계획은 Bricks and Minifix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위탁 판매해 매장이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가족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벤에 따르면 본사가 그 프랜차이즈를 인수했을 때 새 주인인 조슈아 존슨과 브랜든 베스트는 그 컬렉션을 돌려주거나 가족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하고 도둑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벤이 개입해서 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벤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주인들이 가게를 폐업하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은 결국 이번에는 그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유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은 이 사람들에게 법적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유타로 날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는 정부 지시만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서류에 이름이 없네요. 그게 당신에게 온 건가요? 그는 당신을 무단 침입자로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여긴 판매 장소가 아닙니다. 무기 갖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알아볼게요. 지금 우리는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레고를 잔뜩 훔쳐서 저를 체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집에 사람들을 보내서 팻말을 세우게 한 혐의도 받았어요. 이때부터 모든 게 정말 복잡해졌죠. 경찰은 며칠에 걸쳐 여러 번 출동했습니다. 이 일은 3월에 있었어요. 경찰은 벤이 머물던 에어비앤비를 급습한 것으로 보이며 그를 체포했습니다. 벤은 이제 스토킹 혐의와 특정 주거지 앞 시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큰 혼란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벤은 누군가가 American Fork 경찰서를 해킹해서
가림 처리되지 않은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누군가 아메리칸 포크 경찰서를 해킹해 제가 상호작용한 모든 영상 원본을 가림 처리 없이 공개했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원본이며 가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 공개된 가림 처리되지 않은 영상입니다. 아메리칸 포크 경찰서는 자신들이 단순히 업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괴롭힘과 스토킹 신고에 대응했으며 바디캠 영상과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그중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업 분쟁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유타에서의 자신의 책임은 그 사업 분쟁에서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그들이 사실상 불법 행위라고 본 것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괴롭힘이나 무단 침입, 스토킹 또는 그들의 관할 내의 다른 행위와 관련된 법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벤은 항상 그들이 전체 이야기를 다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온라인에서 이게 한쪽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댓글을 많이 받고 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벤을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버 렉리스 벤 슈나이더를 소개합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몇 시간 전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사이드바에서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밤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여기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 좋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 레고 사건, 이 레고 이야기에 관여하게 되셨나요?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게 되셨죠? 기본적으로 저는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상 아이디어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 특별히 이메일을 만들었죠. 여러분이 아이디어나 경찰이 해결 못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대신 해결해 보겠다고 하며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마 1만 통 정도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사건이 가장 부당해 보였어요. 어떤 가족이 평생 모은 돈을 들여서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워즈 레고 컬렉션을 모았는데 그들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죠. 그들은 가게에 맡기면 잘 팔릴 거라 믿었지만 거의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뭔가를 훔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거대한 기업이 이렇게 큰 것을 훔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죠?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입장도 들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매장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셨잖아요. 그들은 바로 경찰을 불렀고 정말 말도 안 됐어요. 잠깐만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그들과 연락을 했던 거죠? 그리고 소송은 언제 제기된 거예요? 오리건주에 있는 그 가족과 처음 연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나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였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입장은 들었으니 이제 저쪽 이야기도 듣고 싶다. 그래서 가게에 들어갔더니 그녀가 경찰을 불렀고 저를 괴롭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저를 괴롭힌다고요? 라는 식이었어요. 저는 정말 정중하게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했을 뿐이에요. 저기요, 제 친구가 당신네 가게에 레고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가 레고를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당신들은 무단 침입이라고 했어요. 저는 친구를 위해 레고를 돌려받을 수 있냐고 다시 물었고 그녀는 다른 사람을 부른 뒤 지금 괴롭힘당하고 있다며 911에 전화했어요. 그녀는 여기 미친 사람이 와서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언제였죠? 왜냐하면 그건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바디캠 영상과는 다르거든요. 네, 오리건주에서는 경찰의 바디캠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서 실제로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리건주의 바디캠 영상을 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9월의 마지막 며칠 중 하나였고 아마 9월 29일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2020년, 2025년 중 하나였죠. 네, 그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아마도요. 소송은 언제 제기됐나요? 첫 번째요. 저희가 실제로 한번 소송을 했고 결국 그들은 가게 전체를 폐쇄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잘 되지 않았죠. 제 생각엔 그들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가게를 닫은 것 같아요. 우리가 LLC 상대로 소송 못하게 되면 가게를 닫고 개인 상대로 소송하게 두자는 식이었죠. 그래서 그 소송은 아마도 제가 오리건에 가기 며칠 전에 제기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법정에 가져가서 배심원단에 회부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들이 가게를 닫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타로 가서 존슨 씨를 직접 만나기로 결정하신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정말 긴 이야기인데요. 먼저 법원에서 사건이 승인되기 전에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오리건주 마리온 카운티 법원이나 유타에서는 이런 절차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실제로 확인 가능한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씨 집에 가서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 했어요. 우리도 당신을 법정에 데려가고 싶지 않으니 어른답게 해결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 씨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물론 저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게 없으니까 경찰이 저를 그냥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필요한 성실한 협의는 마쳤으니 됐다고 생각했고 소송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서류를 전달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소송에 연루되어 있어서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죠. 제가 영상 작업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라고 올리자 누군가 연락을 줬어요. 그리고 그녀를 혼자 그곳에 보내는 게 미안했어요. 그녀는 여자이고 거긴 정말 미친 남자에게 가는 거였죠. 그 남자는 전날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가 우리 차에 헤로인이 있다고 거짓으로 체포했다고 생각해요. 전날 3시간 동안 차를 수색했거든요. 이 남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그녀와 같이 가서 다행이었어요. 그 남자가 자기 땅에 들어오는 다음 사람을 쏘겠다고 경찰에 말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 사람 옆에 차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경찰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었죠. 우리는 길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금을 내니 길이나 인도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나오면 서류를 전달하려 했어요. 경찰도 길에만 있으면 괜찮다고 했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벤, 특히 너는 그 사람 사유지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여자분이 법원 서류를 전달하려 했는데 그가 먼저 우리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처음에는 경찰이 알겠다고 우리가 뭘 하는지 이해한다고 했어요. 이게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찰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다시 우리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결국 떠났다가 2~3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조 씨가 경찰을 설득해서 이게 가짜 소송이라는 걸 알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가림 처리되지 않은 바디캠 영상에서 볼 수 있는데 조 씨가 말하길 이건 10억, 100만, 그리고 1조% 가짜다 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 씨는 경찰을 이게 가짜 소송이라고 완전히 설득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실제로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이게 진짜 소송인지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저를 체포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잠깐 살펴봅시다. 왜 송달 대행인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 얘기를 했었죠. 아무나 서류를 전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송달 대행업체를 쓴다면 그게 더 나은 방법이었을까요? 그랬다면 법 집행기관도 존슨도 당신 말대로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 송달인을 통해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어요. 결국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서류를 전달하게 했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서류를 전달하긴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100쯤 들거든요. 저는 돈이 거의 없었고 유튜브 영상도 9개월 동안 안 올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버텼어요. 내가 직접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굳이 돈 내고 서류를 전달해야 하나 생각했죠. 모르겠어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질문은 이거 같아요. 본인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법 집행기관에서는 그들도 그들의 답변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곧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사람들이 이 사건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리건에서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선을 넘으면 안 되죠. 그들이 당신이 스토킹이나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할 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며 법 집행기관에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변명처럼 들리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만약 제가 소송 서류를 받고 싶지 않았다면,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법원 서류를 받고 싶지 않았다면, 만약에요. 만약 제가 정말 잘못했고 법정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면요. 저라면 송달자가 저를 스토킹하고 괴롭힌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잘못했을 때 쓸 변명이죠.
법에서는 서류 송달이 스토킹이나 괴롭힘이 아니라고 명시해 합법적입니다. 법이 그렇게 정한 것이고 저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저도 경찰관들에게 말했어요. 만약 이메일이나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수 있다면 정말 쉬울 텐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법원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경계선이 있었고 그곳은 그의 소유지라 저는 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주장되는 사람들이요. 그게 바디캠에 찍혔잖아요. 벤자민 아담스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에요. 아마 어벡스 유타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가 그냥 와서 분명히 우리는 이 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면 결국 레고를 되찾지 못하고 모든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영상과 시청자들의 지지 그리고 고펀드미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효과 있던 방법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고펀드미로 12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모았어요. 그래서 얼마였냐고요? 목표 금액은 12만 달러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직 매장에 남아있는 레고 세트의 금액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12만 달러가 그분에게 손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40만 달러에 도달했어요. 40만 달러. 네. 지금은 40만 달러로 넘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촬영이 효과가 있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저는 야 라고 했고 그는 나 카메라 있어 라고 했어요. 내가 네가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전달하려고 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걸 촬영해 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좋아 라고 했죠. 그는 그냥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게 돈을 돌려받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걸 촬영한다고 내가 멍청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단지 좋아요나 조회수를 위해서 이걸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좋아요나 조회수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요나 조회수가 브라이언이 원했던 돈을 돌려받게 해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돈이 모금된 이후로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래서 가족들은 아직도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브릭슨 미디어 피그스에게 소송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소송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자신들을 변호하는데 30만 달러 정도가 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고로 보상을 받게 된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한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안도했었는데 이제 다시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브릭슨 미디어. 이게 이제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브릭스 앤 모타가 자신들이 훔친 사람들을 고소하는 건 멍청한 일일 거예요. 그들은 이걸 취하할 것 같아요. 제 소송은 아닐 것 같지만 그의 소송은 취하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범죄 집단이라고 고소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브라이언이 저를 고용해 자신들을 괴롭힌 주범이라 생각해요. 그게 그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브라이언 친구가 브라이언이 너무 슬퍼한다며 연락해서 끔찍한 일이 있었으니 기사로 다뤄봐 라고 했고 저는 알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게 브라이언이 이 일에 관여한 전부예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반대 주장은 이런 거겠죠. 서류를 전달하는 것과 누군가를 거짓된 구실로 이 사람의 집에 보낸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존슨의 집에 갔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종교적인 인물 같았어요. 그는 누구와 얘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브러더 존슨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서류를 전달하거나 존슨과 접촉하기 위해 거짓된 구실로 사람들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신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아직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서류를 전달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법원이 요구한 선의의 대화를 이행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자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제가 미친 유튜버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완벽한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가장 말이 되는 표현이라 해도 그는 그 말조차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멍청한 유튜버라면 그는 아마 자신의 몰몬 커뮤니티 사람들 말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어요. 저는 그게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맹세해놓고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 하나님께 정말로 무례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몰몬교에서 말하는 외부의 어둠에 간다고 해요. 거긴 사실상 지옥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조 씨가 진짜 몰몬교도라면 도둑질이 잘못된 일이니 자신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몰몬 공동체에 그가 저지른 죄를 알리고 있으니까요. 그가 저지른 죄를 알리고 어쩌면 그들이 그를 도와주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게. 알죠? 그리고 어쩌면 그가 실제로 그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결국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냥 뭐든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죠? 그냥 이게 통할 수도 있겠다. 한번 해보자. 이게 통할 수도 있겠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막 던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디어들을 보내보자고 했어요.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었어요. 이 일들 중 존슨과 연락하거나 직접 이야기한 적 있나요? 제가 오리건에 처음 있었을 때 존슨과 3번 통화했어요. 아마 제가 올린 첫 번째 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매장이 문을 닫았을 때쯤 그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그와 중재에서 다시 얘기했어요. 저희가 결국 그에게 소장을 성공적으로 전달했고 그래서 중재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법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재에서 그와 얘기하긴 했지만 중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비밀이라 말할 수 없어서 아쉽네요. 하지만 그가 뭐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레고가 어디 있는지 같은 걸 말했나요? 중재에서요? 아니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촬영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주 불법이라서 아쉬워요. 네,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촬영하면 조 씨가 자기 얘기를 덜 하려 하겠죠? 카메라에 찍힌다고 느끼니까요. 그가 제가 그의 말을 전하는 걸 알게 되면 중재에서 말을 안 하려 할 거예요. 비밀을 누설하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는 중재에서 확실히 거짓말을 했고 전부 큰 거짓말이었어요. 아마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즉, 그가 중재에서 한 날은 그냥 그를 놀릴 때 쓸 수 있겠네요. 이걸 전부 혼자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거나 당신을 대리해주고 있나요? 전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네, 제가 혼자 하다 보니 아이디어가 바보 같아요. 제 생각이니까요.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지금 변호사들이 연락을 해오고 뭔가 하려고 하나요? 네, 맞아요. 지금 미국에서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형사 변호를 위해 그 변호사들을 고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친구들 모두를 위해 시민권 침해로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에요. 제 친구들은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됐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도 변호사를 붙여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부 저 혼자서 해왔어요. 그래서 생각들이 정말 멍청한 거고 어떤 변호사도 절대 추천하지 않을 행동들이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했던 일입니다. 지금 형사 혐의를 받고 계신 건가요? 여러 건이요? 네. 그래서 무엇을 어떤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첫 번째 혐의는 우리가 그들에게 법원 서류를 송달하려 했을 때의 스토킹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고펀드미를 만든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훔친 레고 때문에 저를 잡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이 제 집에 들이닥쳤을 때 레고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저를 잡으려고 했어요. 예전에 그 일로 고소당했고 레고를 훔쳤다는 비난도 받았죠. 그래요. 세상에. 죄송합니다. 레고스가 아니라 레고가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복수형이래요. 그걸 알게 됐어요. 네, 저도 그걸 막 알게 됐어요. 한 이틀, 3일 전에요. 저는 항상 레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계속 레고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한 번은 그 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 집에서 훔친 레고를 찾으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어요. 집을 수색했지만 레고를 못 찾았고 결국 안에 있던 모두를 체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체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단지 집에 있었을 뿐이에요. 집을 수색한다고 해서 그 집 모든 사람을 체포할 근거가 생기진 않죠. 어쩌면 제가 고펀드미를 만든 게 자업자득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고펀드미가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이 도난을 당했으니 돈만 돌려주자고 했어요. 하지만 유타주에서는 누군가 도난당한 물건을 보상해주거나 돈을 돌려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펀드미로 형사 고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건 아메리칸 포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저는 프로보에서도 공갈 혐의로 기소되고 있어요. 저는 CEO에게 혹시 레고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에게 친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 내용은 4, 5일 후에 영상으로 공개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경찰서에 전화해 당장 레고를 돌려주지 않으면 건물을 불태우고 모두를 쏘겠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 우리 전체 대화의 원본 영상을 모두 제공했어요. 그 영상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저를 그 혐의로 기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중범죄예요. 그들이 저를 기소한 건 B급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법정에서 알게 되겠죠? 그거 정말 흥미진진하겠네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인데 이 일에 뛰어든 걸 후회하세요? 제 말은 알다시피 조심해야 하잖아요. 정말 멋져요. 멋지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 경력은 저를 어려운 상황에 두고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이었어요. 큰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하죠.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로펌 중 하나를 써서 제 다큐멘터리 공개를 막으려 저를 파괴하려 하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말 큰 문제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이게 바로 제가 사는 이유 같은 거죠.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예를 들어 페이트리온 CEO 잭 컨테가 우리는 당신이 플랫폼에 있길 바랍니다. 영상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인플루언서나 유명인 같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나요? 지난 2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바빴어요. 네. 지금은 모든 인기 스트리머들이 제 영상에 반응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인기 스트리머들이 이게 유튜브 전체에서 최고의 영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까지 극찬을 받는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몇몇 유명 인사들도 연락을 해왔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라서 좀 놀랐어요. 와, 이 사람이 내 영상을 보고 좋아했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분들도 저한테 팬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분들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말 엄청나요. 지금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말하자면 많은 부분이 바디캠 때문이죠. 우리는 한 에피소드에서 바디캠 영상을 보여줬는데 당신은 바디캠이 모든 이야기를 담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제나 그저께 더 많은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어요. 바디캠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유타에 4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그 4일 동안 경찰과의 만남이 계속됐죠. 네, 기본적으로 4일 동안 경찰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출된 바디캠 영상은 4일째의 일부와 주로 3일째 영상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씨가 경찰관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볼 수 있었어요. 그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게 매니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경찰이 저를 왜 체포했는지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아시다시피 뭔가 또래 압박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멋진 애들이 누군가에게 약 다 먹고 술도 다 마셔야 해 라고 강요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래 알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무너져서 네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저 사람이 저를 죽이려 해요. 꼭 체포해야 해요 라고 간절히 애원했어요. 만약 저 사람은 체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일 거라고 했죠. 결국 경찰도 법정 사건이 진짜지만 그래도 체포할 거야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여전히 가려져 있거나 바디캠을 꺼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디오도 꺼버려요. 이제 막 뭔가 중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바디캠을 꺼버리는 거죠.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의 맥락과 왜 거기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거군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건 그 상황이 잘못 묘사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 표지판, 기자의 표지판이 있었잖아요. 길 건너에 죽어가는 남자의 저축을 훔쳤다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거 당신이 한 건가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작은 땅 조각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주택 소유자 협회가 소유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은 자갈이 잔뜩 깔려 있고 좀 지저분해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땅들은 잔디가 정말 깔끔하게 깎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 땅 조각은 그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어요. 그 작은 땅 조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표지판을 세웠어요. 계획은 이랬죠. 표지판을 세우면 자씨가 그걸 보고 내려와서 표지판을 치울 거예요. 그러면 그는 집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때 서류를 건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 브라이언에게 주려던 게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사람들을 놀릴 수 있죠. 저작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된 척도 안 해요. 분명히 그를 놀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나는 사람들을 놀릴 자유가 있어요. 나는 그를 놀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표지판은 사실이고 그는 죽어가는 남자의 평생 저축을 훔쳤어요. 그래서 그가 놀림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하지? 나는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책임을 진다고 할게요. 네. 보내드리기 전에 이걸 여쭤볼게요. 앞으로 뭐 하실 건가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다음이 뭐냐고요? 그래서 저는 법정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과정이 약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했고 제 생각에 아마도 역대 가장 웃긴 재판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제가 하지도 않은 허위 협박 혐의로 저를 기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고펀드미 때문에도 저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저를 예를 들어 그가 지옥에 갈 것 같아 몰몬교 신자를 집에 보낸 일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로 그들이 저를 기소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혐의와 세금, DVP 등을 계산해 보니 147년형이 나왔어요. 그들은 저에게 약 30개의 혐의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건 마치 제가 고펀드미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저를 종신형으로 감옥에 보내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요? 이건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어이없는 재판이에요. 벤, 들어줘요. 나와줘서 고맙고 상황을 설명해주고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지켜볼 거예요. 언제든 이 플랫폼에서 진행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벤 슈나이더의 유튜브 Reckless Ben도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N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표준시로 밤 11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